제가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보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과의 어색함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트라우마가 생긴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 눈을 제가 잘 못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부모님이 바쁘셔서 가족 여행이나 나들이 같은 걸 해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번 기억에 남는 가족 여행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월미도라고 거의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제가 못 가본 지 오래라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놀이기구도 많고 특히 초상화를 그려주시는 화가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예전에 보면 왜 월미도에 그 화가분들 그런 얼굴을 그려주는 얼굴을 돈을 받고 그려서 이렇게 주는 화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저희를 자주 데리고 놀러 다니시질 못하니까 그런 걸 좀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으셨는지 앉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가자. 그래서 뭐 그냥 그랬죠. 아버지가 돈 내시고 앞에 화가분이 이제 저희 앉혀가지고 구도 잡고 뭐 막 이렇게 그렸어요. 웃어요. 웃으라는 그 화가의 말에 입꼬리에 쥐가 날 정도로 미소를 짓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10분 정도? 상당히 금방 완성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완성된 초상화를 딱 받는 순간부터 좀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 제 얼굴이었고 제가 지은 표정이었는데 이런 걸 위화감이라고 하는 걸까요? 분명 나를 그린 그림인데 내가 아닌 것 같고 한마디로 굉장히 싫은 느낌이었습니다. 받아서 제가 딱 이렇게 봤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딘가 좀 섬뜩한 그런 그림이었고, 왜 눈동자가 굉장히 좀 뭐랄까 섬뜩해서, 특히나 눈동자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그 눈동자가 마냥 행복한 그런 눈동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본인의 얼굴인데도.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를 제외한 뭐 부모님들은 잘 그렸다, 똑같이 그렸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받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전 집에 와서도 섬뜩하고 마음에 들지 않던 그 초상화를 버리자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드셨는지 제 책상 유리에 끼워 놓으셨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책상이 책상 위에 녹색 부직포가 있고 그 위에 책상 모양의 유리를 덮어놓는 형태의 그 옛날 책상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끼워두셨던 거죠. 유리를 들어 올려서 그 그림을 빼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린 제 힘으론 유리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참고 껴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랑 정면으로 그림을 두었다면 뭐 책으로 그냥 가려놓고 하던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옆에다 뒀단 말이죠. 이 옆에다 두니까 스탠드가 이쪽이니까 이제 스탠드를 켜고 숙제나 공부를 하면 결국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숙제라든지 학업들은 다 여기에 있고 그림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쵸. 네, 제 바로 옆에. 근데 왜 사람이 어딘가를 응시를 하고 있어도 그 주변이 어느 정도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저 시야각이 넓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들어오는 시야 왼쪽 구석에 제 초상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시야로. 근데 자꾸 뭔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하다가도 한 번씩 쳐다보고 하다가도 한 번씩 쳐다보고 이게 굉장히 반복됐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잊혀지고 무뎌져 가고 있을 때쯤이었죠. 그날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었고 동생도 할머니 댁에 가 있어서 집엔 저 혼자 남아있던 날이었어요. 전 책상에 혼자 앉아서 스탠드만 켜놓은 채로 숙제를 하던 중이었고 근데 유독 그날따라 초상화에서 뭔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왜 사람도 유난히 빤히 쳐다보면 느껴지는 그런 시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저도 모르게 초상화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냥 버릇처럼 그 제 초상화를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그때 그 초상화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얼굴은 그대로 상기된 채로 웃고 있었는데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지금도 좀 성능 보는데 초상화의 눈이. 네, 초상화의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렇게 제 시선을 회피했고 무서웠던 건 그 표정, 그냥 웃고 있던 그 표정, 정면 그 상태에서 눈 알만 싹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그림이 이 알아챘다는 거를 모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혹은 뭐 불을 켠다든지 막 이렇게 좀 뭔가 내가 그걸 발견했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뭔가 그 그림이 나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아챘다는 거를 그 그림이 모르게끔. 네. 왜냐면 집에 나밖에 없고 심지어 불 꺼진 방에 그 그림과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다간 진짜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쥐어짜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방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안방에 들어가서 불은 다 켜놓고 문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지난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모님 두 분이 오셔서 안방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당장 그 그림 좀 치워달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빼서 저는 그 이후로 그 그림과 마주치지 않았고 아버지가 이제 그 그림을 빼서 찢어서 태워서 버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저에겐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고 있고 그 트라우마가 상호간의 눈을 좀 잘 못 마주치고 아직도 그러고 있고 제가 지금 결혼도 하고 와이프도 있는데 와이프랑 연애할 때도 좀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날 못 쳐다보냐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많이 돋고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네. 반갑습니다. 브레이든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메일 주소 띄워둘 테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메일 주소를 통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아니 그 모자이크를 요청하신 이유가 어차피 얼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냥 뭐랄까
아니 어차피 얼굴이 다 알려지는 유튜브 채널. 우선 지금 제가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고, 네. 안 그래도 큰 얼굴이 더 이렇게 크게 나올 것 같아서,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미지 관리. 네, 그래도 조금 모자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채널명 한번 말씀해 주시죠. 채널명은 제가, 먹음돼징이라는 채널을, 먹방 채널이에요. 먹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근데 채널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네네. 재밌더라고요. 잔잔하니 뭔가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그렇죠. 좋아할 만한.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보는 그런 먹방, 음식과 나만 있는, 그리고 ASMR로 보는 그런 먹방이라기보다는 그냥 구수한 아저씨의 한 끼 식사 그쵸. 정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채널명은 먹음돼징인데, 이거는 제 딸이 이름을 지어줬고, 아. 네. 왜 먹음돼징으로 할까 물어보니까, 아빠가 나중에 캠핑이나 여행을 가면 가면돼징이란 채널로 만들고, 야. 먹은 먹방 채널은 먹음돼징으로 하고, 와. 뭐- 따님분이 거의 뭐 프로 유튜버인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해서 먹음돼징으로 만들긴 했는데, 지금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징은 알파벳 Z ING 해가지고 먹음돼징입니다. 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제 기담 채널 이전부터 많이 듣고 있었던 애청자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직접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브레이드님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모르겠어요. 그때 예전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소름이 돋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랬고, 사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제가 갖고만 있었던 그런 얘기였는데, 마침 브래드님이 기담이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만드시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나오고 싶고, 제가 겪었던 경험담도 굉장히 좀 제 딴에 무서웠던 경험이어서 조금 제보를 하게 되었고, 채택돼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